성공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꼭 이루어집니다. 당신이 그걸 선택했으니까요. 과연 이대로 평생 살아도 괜찮을까?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거예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월급날만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신을 발견할 때 우리는 문득 멈춰 서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은 무엇일까? 지금 하는 일이 내 인생의 전부여도 괜찮을까? 오늘은 이런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해요. 특히 세계적인 코미디 배우 짐 캐리의 감동적인 인생 이야기를 통해 좋아하는 일과 해야 하는 일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나누고자 해요. 그의 아버지가 안정을 선택했다가 겪은 비극적인 실패, 그리고 그것을 지켜본 짐 캐리가 얻은 인생의 교훈은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줄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 말이 참 거슬렸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하는 배부른 소리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장 월세 내기도 빠듯한데 좋아하는 일을 찾을 여유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현실적인 벽 앞에서 꿈을 접고 살아가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이 말은 처음부터 무조건 좋아하는 일만 하라는 뜻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웠죠. 진짜 의미는 정말로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싫어하는 일도 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이 당장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벌 수도 있고, 가수가 되고 싶은 사람이 음악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꿈을 키워갈 수도 있죠. 핵심은 그 싫어하는 일을 하는 기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예요. 이것을 평생의 업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원하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 디딤돌로 삼을 것인가의 차이죠. 디딤돌로 삼는다면 그 기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해요. 퇴근 후 시간을 활용해 꿈을 위한 준비를 하고, 주말에는 관련 활동을 하며 조금씩이라도 목표에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아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월급이라는 달콤한 미끼에 취해버리기 쉬워요. 처음에는 잠시만 일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지만 어느새 그 잠시가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어버리죠. 매달 들어오는 월급, 회사에서 주는 복지, 동료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우리를 안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욱 의식적으로 깨어 있어야 해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정말 디딤돌인지 아니면 그저 편안한 감옥인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답니다. 이제 짐 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의 인생 이야기는 안정과 꿈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줘요. 짐 캐리의 아버지는 재능 있는 색소폰 연주자였어요. 음악에 대한 열정이 넘쳤고 실력도 뛰어났죠. 그는 더 특별한 삶을 살기 위해 캐나다를 떠나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큰 꿈을 품고 새로운 땅에 발을 디딘 거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가족을 부양해야 한다는 책임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짓눌렀죠. 결국 그는 자신의 꿈인 음악을 포기하고 안정적이라고 여겨지는 회계사라는 직업을 선택했어요. 가족을 위한 희생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말이죠. 하지만 그 선택은 그의 영혼을 서서히 갉아먹었어요. 좋아하지도 않는 숫자와 씨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는 점점 지쳐갔고, 한때 열정적이었던 사람은 어느새 비관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변해갔어요. 그리고 운명의 그날이 왔어요. 51세가 되던 해, 그가 그토록 안정적이라고 믿었던 직장에서 해고, 통보를 받은 거예요. 평생을 바쳐 일했던 곳에서 하루아침에 쫓겨난 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이 포기했던 꿈을 위해서도 아니고 좋아하지도 않았던 일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거죠. 이 충격으로 짐 캐리의 가족은 한동안 노숙자 생활을 해야 했어요. 당시 일사에 일오살이었던 짐 캐리에게 이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트라우마였죠. 하지만 이 끔찍한 경험은 짐 캐리에게
인생 최고의 교훈을 남겼어요. 평생을 바쳐 희생했던 일에서 실패하는 것은 당신이 사랑하는 일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다. 이 깨달음은 그의 인생 철학이 되었고, 그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선택했어요. 어차피 실패할 수도 있는 인생이라면 내가 사랑하는 일에 도전하다가 실패하는 편이 낫다고 결심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는 세계적인 코미디 배우가 되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적어도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았고, 그것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답니다. 자, 이제 우리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디딤돌인가요? 아니면 종착역인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솔직한 자기 성찰이 필요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 길을 평생 가도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디딤돌과 종착역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방향성이에요. 디딤돌로 삼고 있다면 분명한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 해요. 2년 안에 자금을 모아서 창업을 하겠다. 3년 동안 실무 경험을 쌓고 대학원에 진학하겠다처럼 구체적인 시간표와 액션 플랜이 있어야 하죠. 반면 종착역에 머물고 있다면 언젠가는, 나중에 라는 막연한 생각만 하고 있을 거예요. 또 다른 중요한 신호는 성장이에요. 디딤돌 위에 있다면 비록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하려고 노력해요. 현재 일에서 얻을 수 있는 스킬, 인맥,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죠. 하지만 종착역에 있다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기에 급급하고 최소한의 노력만 하며 시간을 때우게 돼요. 나의 생각으로는 가장 위험한 것은 합리화예요. 가족이 있어서, 나이가 있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이런 이유들로 현재 상황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어느새 10년, 20년이 훌쩍 지나가 버려요. 물론 현실적인 제약은 분명 존재해요.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족쇄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작은 것부터라도 변화를 시작해야 해요. 매일 30분씩이라도 꿈을 위한 시간을 만들고 주말마다 관련 활동을 하며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딤돌을 딛고 올라가는 방법이랍니다. 현실과 꿈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면 문제가 생기죠. 현실만 보면 꿈을 잃고 꿈만 쫓으면 현실에서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명한 균형이에요. 이것은 단순히 중간 지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절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먼저 단계적 접근법을 추천해요.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꿈을 쫓는 것은 무모할 수 있어요. 대신 단계를 나누어 접근하는 거예요. 첫 단계는 현재 직장을 유지하면서 사이드 프로젝트로 시작하기. 두 번째 단계는 어느 정도 기반이 잡히면 파트타임으로 전환하기. 마지막 단계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을 때 완전히 전환하기. 이렇게 하면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어요. 또한 시간 배분도 중요해요.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은 생계를 위한 일, 8시간은 수면, 나머지 8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관건이에요. 이 8시간 중 최소 2에 3시간은 꿈을 위한 시간으로 확보해야 해요. 출퇴근 시간을 활용한 독서, 점심시간을 이용한 온라인 강의 수강, 저녁 시간의 창작 활동 등 작은 시간들을 모으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재정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꿈을 위한 자금을 별도로 마련하는 거예요. 월급의 일공에 20%를 꿈 통장에 저축하고 이 돈은 오직 꿈과 관련된 투자규, 장비 구입, 네트워킹 등에만 사용하는 거죠. 또한 부채를 줄이고 고정비를 낮추는 노력도 필요해요.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수록 꿈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가 높아지니까요. 균형은 완벽한 5050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비율을 찾는 것이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가 바로 전환기예요. 현재의 안정적인 상황에서
불확실한 미래로 나아가는 그 과정은 정말 두렵고 힘들죠. 하지만 이 전환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무작정 뛰어들기보다는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첫째, 준비 기간을 충분히 가지세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설정하고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필요한 스킬을 익히고 포트폴리오를 만들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이죠. 이 기간 동안은 현재 직장에서도 최선을 다해야 해요.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둘째, 안전망을 구축하세요. 최소 6개월치 생활비를 비상금으로 마련해 두는 것이 기본이에요. 또한 프리랜서 일거리나 파트타임 기회를 미리 확보해 두면 좋아요. 전환 초기에는 수입이 불안정할 수 있으니 다양한 수입원을 만들어 두는 것이 현명해요. 건강보험이나 연금 같은 것들도 미리 개인적으로 준비해 두면 마음이 훨씬 편해져요. 셋째, 점진적 전환을 고려하세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인 변화가 성공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회사원에서 프리랜서로 전환한다면 처음에는 주말에만 프리랜서 일을 하다가 점차 비중을 늘려가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실패의 리스크를 줄이면서도 새로운 분야에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어요. 전환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해서 도전하세요. 꿈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놀라운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들은 특별한 재능을 타고났거나 운이 좋았던 것만은 아니에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이 비범한 선택과 노력을 통해 꿈을 이뤄낸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들의 공통점을 알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명확한 비전이에요. 그들은 막연히 성공하고 싶다가 아니라 5년 안에 내 브랜드의 베이커리를 3개 오픈하겠다처럼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비전은 힘든 순간마다 그들을 지탱해주는 원동력이 되었죠. 또한 이 비전을 시각화해서 매일 보고 마음속에 새기며 살았어요. 두 번째는 꾸준한 실행력이에요. 아이디어만 있고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것부터 꾸준히 실행했어요. 매일 1시간씩 새벽에 일어나 글을 쓴 작가, 퇴근 후 매일 2시간씩 코딩을 공부한 개발자, 주말마다 플리마켓에 나가 제품을 판매한 창업가.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큰 성과를 만들어냈어요.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들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하지만 실패를 끝이 아닌 과정으로 받아들였죠. 실패할 때마다 이 방법은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다른 방법을 시도했어요. J. K. 롤링은 해리포터 원고를 12개 출판사에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애플에서 쫓겨났지만 다시 돌아와 혁신을 이뤄냈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필수 과정이에요. 이제 모든 이론과 영감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시간이에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들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행동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계획은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맞게 조정할 수 있어요. 먼저 90일 계획부터 시작해보세요. 너무 긴 계획은 부담스럽고 너무 짧은 계획은 효과를 보기 어려워요. 90일은 새로운 습관을 만들고 작은 성과를 확인하기에 적절한 기간이에요. 첫 30일은 탐색 기간으로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세요. 다음 30일은 실험 기간으로 작은 프로젝트나 활동을 시작해보세요. 마지막 30일은 집중 기간으로 가장 효과적이었던 활동에 집중하세요. 다음으로 주간 루틴을 만드세요. 월요일은 계획 수립의 날, 화요일과 목요일은 스킬 개발의 날, 수요일은 네트워킹의 날, 금요일은 실행과 창작의 날, 주말은 충전과 영감의 시간으로 정하는 시기죠. 이렇게 요일별로 테마를 정하면 더 체계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세요. 열심히 하겠다가 아니라 매주 블로그 포스트 2개 작성,
매달 관련 도서 3권 읽기, 분기별 작품 1개 완성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목표들을 달성했는지 매주 점검하고 필요하면 조정하세요. 작은 성취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지금 당장 노트를 꺼내서 여러분만의 90일 계획을 세워보세요.